안녕하세요. 제임스 류입니다. 다시 한번 정상으로 그리고 또 느리게 한번 들어볼게요.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발음이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지시죠? 아닙니다. 원어민 말들 중에선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가짜 영어 선생들 말처럼 그래도 그냥 계속 들으면 언젠가는 들릴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거짓말입니다. 평생에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한국식 발음을 기대해서 그래요. 하지만 영어식으로 바꿔서 배우면 신기하게도 그냥 막 들립니다. 그렇게 그냥 막 들리기 시작하면 가짜 선생들은 아마 기적이라고 난리들 칠 겁니다. 하지만 기적이 절대 아니죠. 바로 영어식 영어의 힘입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나이든 남자 선생은 집중도 하지 말고 원어민 대사를 계속 듣게 합니다. 집중하지 말래요. 그러면 언젠가는 들리게 되고 언젠가는 어법 문법도 저절로 알게 된답니다. 순진하게도 학생들은 대부분 속아서 정말 집중 않고 계속 듣고 있고 그 대사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을 뽑아서 한국식 발음으로 빠르게 발음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걸 요즘 유행하는 쉐도잉 학습법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시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뭘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바보처럼 속지 마세요. 한국 연속극도 집중 안 하고 보면 말이 안 들립니다. 한국어인데 안 들려요. 모국어도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데 하물며 외국어를 집중하지 말고 들으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유행이라고 무턱대고 쉐도잉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 들어도 안 됩니다. 자신기를 못 믿게 되는 의심병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뭘 알아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죠. 지난번 강의에서 체스트 보이스 발성법은 배웠고 이제 소리를 만드는 포인트인 조음점을 배워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명동형부라고 품사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은 인간의 언어인지 두 가지 방법, 언어인지 두 가지 형태를 이해해야만 빠른 말을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원어민들은 느리게 또박또박 말하지 않죠. 우리 왜 짧은 말들 뭐 200개, 50개, 100개 이렇게 배우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원어민들은 그렇게 짧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짧게 말하면 정신 이상자 취급받습니다. 원어민들은 긴 문장들을 이어서 빠르게 말하는데 그거를 알아듣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인간의 언어인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성과 본능이라고 다음번에 조음점과 함께 따로 한 가지씩 영상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를 알고 들어야 원어민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정말 듣기 연습이 되는 것이고 이 1번부터 4번까지 알아야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성법은 배웠으니까 조음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조음점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인 사람들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배우고 나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 뒤에는 신비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하지 말래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조음점을 알고 나면 마치 글을 모르다가 글을 갑자기 읽게 된 것처럼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고 환해집니다. 자, 그러면 조음점이 여러 개니까 조음점 강의는 따로 모아서 다음 강의에서 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강의에 당장 필요한 양순 조음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조음점, 두량,
입술순, 두 개의 입술로 소리를 만드는 조음점이죠. 두 개의 입술이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죠. 그런 발음이 나오는 건 알파벳 P와 B, M입니다. 양순 조음점은 발음 음가로는 P는 P, B는 B, M은 M. 네, 이 세 가지 발음인데 이 세 가지 발음은 양순 조음점인 세 가지 발음은 원어민 자신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원어민은 똑바로 발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뒤바뀝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자신들이 뒤바뀌는 걸 모르고 똑바로 발음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귀에는 황당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이 양순 조음점을 알고 나면 양순 조음점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어민에게 배울 수도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신의 학습법입니다. 먼저 B와 P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브리커티라는 단어가 브리커티, 브리커티, 네, P로 소리 납니다. Brickerty, it's my sister's birthday. Brickerty, it's my sister's birthday. 다음은 P가 B로 소리 나는 경우입니다. If you will, the stupidest person you ever met. If you will, the stupidest person you ever met. 다음은 P와 M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M에서 P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Films. Films. 분명히 P가 없는데 P 소리가 나죠. Films. 네, 이거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다 똑같습니다. 영어를 쓰는 곳이면 다 똑같습니다. 다음은 P가 M으로 발음될 때입니다. You know what happens to mortals who get involved with the gods? You know what happens to mortals who get involved with the gods? You know what happens to mortals who get involved with the gods? You know what happens to mortals who get involved with the gods? You know what happens to mortals who get involved with the gods? 다음은 M이 B로 소리 날 때입니다. One of whom hit me. One of whom hit me. One of whom hit me. Hit me with it. Hit me with it. Hit me with it. You want me to write down all your messages? You want me to write down all your messages? You want me to write down all your messages? 그리고 오늘 배울 문장에도 있습니다.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이렇게 조음점이 같은 것끼리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원어민들은 모릅니다. 말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happens to를 hamster라고 발음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발음한 걸 모릅니다. 네, 안 틀리고 happens to 이렇게 발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이도 햄스터 하면은 저 사람이 P를 M으로 발음했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맞게 발음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 중에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고요.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시아 사람들은 남의 나라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번 강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국어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처음엔 바보 취급당하다가 나중에 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영어 남의 말이에요. 남의 나라 말. 그 말을 내 멋대로 하고 내 식대로 할 생각을 하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들이 하는 것 그대로 해야 돼요. 저도 이런 말 하기 힘들어요. 지겹고. 아니 저도 사기꾼 선생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따라하면 된다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그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뜯어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지겨워도 저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배우들이 소리내는 그대로 하셔야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발성법 강의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그 강의를 보고 이해하면 자기 건 줄 알아요. 이거 말이에요. 말은 운동이에요.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네, 내 입으로 소리를 내고 내 귀로 그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 이거는 움직임을 캐치하고 내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하면 자기 건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 평생에도 안 됩니다. 만일 영어를 빨리 원어민처럼 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따라하시고 소리를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happens to를 hamster라고 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소리가 날 때는 그때만 그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아, 내 마음대로 아시아 사람, 외국인인 아시아 사람 마음대로 P를 M으로 발음해볼까? 네, M을 B로 발음해볼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주변 음이라든가 또는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어민이 말하는 것 그대로 따라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그럴 때 그렇게 따라해야 원어민 발음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네, 달랑 양순조음점 하나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모든 조음점들이 다 똑같이 같은 것끼리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그대로 따라하되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야지 내 멋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들 말이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해야지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음점이 같은 것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도 전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한테 지도를 받았던 분들은 제가 다 강의해드려서 알고들 있지만 이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3번 명동형부 품사 알기입니다. content word하고 function word가 있습니다. 즉 내용어와 기능어죠. 이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거예요. 내용어는 감정이 실리는 언어이고 기능어는 의미만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어는 명동형부, 명동에 사는 형부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외워질 거예요. 명동형부, 첫자 딴 거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첫 글자 따서 명동형부. 그 다음에 기능어예요. function word. 네, 이 function word는 기능어는 명동형부를 뺀 나머지예요. 그러면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조동사, 관사, 그 다음에 연결동사, 뭐 be나 have 같은 거죠. 그리고 기능어 중에 접두어, 전미어, 한 단어 속에 접두어와 전미어도 기능어로 분류돼서 네, 이런 것들은 약하게 발음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세게 발음합니다. 기능어들은 주로 명동형부의 제스처 포인트 그 계곡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초보자분들은 어렵겠지만 자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구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어인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조동사, 관사, 연결동사들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즉 특별한 경우에는 세집니다. 그 경우만 빼고는 모두 약하게 발음합니다. 체스트 보이스 발성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감정 위주의 언어예요. 반면에 아시아 언어는 감정을 절제하고 의미만 전달하면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는 감정 위주의 언어다. 아시아 언어는 의미 위주의 언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말투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리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같기 때문에 말투가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나만의 말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영어는 말투가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역순으로 말투를 그대로 체스트 보이스 곡선에 따라서 흉내내다 보면 나중에 이 감정이, 이 단어가 감정이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이가 나옵니다. 하이. 우리는 하이를 하이라고 하면 내 건 줄 안다고 그랬죠. 그거 영어 아니에요. 하이. 이거 영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어민은 하이. 이게 하이인지 모릅니다.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못 알아들어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영어는 아무리 짧아도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하이 숨을 들어 마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가 뭐라 그랬어요? 하이. 네, 하이 이러지 않았죠? 네, 하이 기본형은 하이. 이런 게 하이였는데 여기서는 하이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하이가 다 같은 하이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인사할 때는 하이 이렇게 인사하지만 할 말 있어 할 때는 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서 와 할 말 있어 하이. 네, 이렇게 배우 말투를 배워야 돼요. 하이 그까짓 거 누가 모릅니까? 말투를 배워야 돼요. 아직도 안 따라하고 강의만 보기만 하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안 따라하면.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 잘하는 수영선수 수영 보고 나서 자기가 수영을 다 할 줄 안다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조건 따라해야 됩니다. 발음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더구나 영어는 체스트 보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셨다가 말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발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 하이는 어떨까요? 하이. 네, 이 하이하고 하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번 하이, 2번 하이. 네,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안녕 이 말하고 안녕. 네, 1번 안녕, 2번 안녕. 네, 2번은 뭔가 아쉬워서 할 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갑게 인사할 때는 hi. 네, 그렇지만 뭔가 할 말 있어요 이런 뜻을 내포할 때는 hi. 네, 들이마셨다가 hi. 이 소리를 구분하고 따라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배울 문장 전체를 놓고 아까 말했던 명동형부부터 찾는 연습을 해야겠죠. 먼저 하이 나왔습니다. 하이, 안녕. 이 안녕은 명사예요. 우리말로도 명사죠. 그 다음에 헤이가 있는데 헤이는 호칭이에요. 호칭은 대명사죠. 빨간 동그라미 친 것들이 명동형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유는 대명사라 무시당했어요. 그 다음에 could는 원래 조동사라 무시당하는데 not이라는 부사, not, not죠. not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서 했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부사화가 됐고 그 다음에 help는 동사죠. 그 다음에 me는 대명사라 무시당하죠. 그 다음에 with가 있어요. with는 전치사인데도 왜 빨간 동그라미가 빨간 동그라미가 들어갔냐면 전치사들은 무시를 당하지만 무시당하는 전치사들 중에서도 with나 통과하여라는 through라는 전치사, by라는 전치사, over라는 전치사 이런 전치사들은 강전치사로 분류가 돼서 약간 명동형부보다는 세진 않지만 그래도 무시당하는 기능어들 중에서는 세게 발음을 합니다. 다음에 언이 나왔어요.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이 언이라고 많이 하죠. 부정관사.
영어에서는 은이라고 더 발음을 많이 합니다. 기능어죠. 그 다음에 incredibly, 네, 부사죠. incredibly. 그 다음에 important, 형용사죠. 그 다음에 decision, 네, 이건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could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부가의문문에 들어가는 could이기 때문에 무시를 안 당합니다. could, you, 아는 감정을 나타낼 때 덧붙이는 말인데 뭐 아쉬움을 나타낼 때 또는 멋쩍음을 나타낼 때 이렇게 유아가 합해져서 야가 됐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발음에서 강조가 되겠네요. 여기 이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초보분이 만일 계시다면 먼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부정어,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관사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를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왜 빨리 배우라고 하냐면 영어를 잘하는 척하는 상급자들도 다 허당이에요. 허당. 원어민 말은 발음도 못하고 원어민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다 초보나 마찬가지고 지금 강의를 듣는 것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강의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도 박사학위 나옵니다. 인간계에선 박사학위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만일 초보분들이 품사를 구분하실 수만 있게 된다면 오히려 상급자라고 까부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90%가 발음이에요. 발음. 소리를 들어주는 거는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초보자는 빨리 배워요.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상급자들은 이거 고치는데 100년 걸립니다. 100년. 자기들이 하는 게 영어인 줄 알고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러니 용기 내셔서 빨리 품사 구분하는 거 배우시면 오히려 더 빨리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언제 따지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말 모국어 할 때 안 틀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고 본인들이 안 틀리려고 하는데 왜 감히 외국어인 영어는 대충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원어민들은 안 틀리고 말하려고 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말하려고 합니다. 자신만 막 대충 얘기하고 얼버무리려고 하는 원어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어를 배우려면 이런 걸 다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하고 나면 나머지 뒤따르는 5만 개가 자동으로 다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확실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고 초보자분들은 빨리 품사 구분하는 것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배우세요. 그거 하고 나면 발음은 쉽게 몇 달 만에 원어민과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해당 배우의 말소리를 제스트 보이스 곡선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전체를 보고 나서 하나하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 잘 못 느끼시니까 느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Hey you가 나왔는데 Hey you 두 단어만 말할 때는 Hey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뒤에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죠. 말들이 couldn't help me with incredibly 계속 나오죠. 다 붙어 있어요. 엿가락처럼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무시당해서 couldn't의 시작 포인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발음을 하다 보니까 you 이렇게 됩니다. you couldn't. 네, 이렇게 발음하는 걸 나는 똑바로 발음할 거야 하고 you couldn't도 couldn't만 했죠. 똑바로 hey you couldn't 이러면 끝장난 겁니다. 영어 듣기 말하기는 절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어민 발음을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원어민처럼 그들의 말이니까 원어민들의 말이니까 원어민과 똑같이 에이유 네 H가 날라갔어요. 에이유 couldn't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헤이부터 시작해서 유아까지 다 붙어 있어요. 우리말로 예를 들면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이 있으면 다 붙여서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단어별로 끊어서 발음하면 그거 듣는 사람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한테 Hey, you couldn't help me with an 이런 식으로 막 따로따로 발음을 하게 되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을 고문하는 게 됩니다.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안녕 하세요 이런 사람 말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저거 뭐지 이러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붙여서 원어민처럼 원어민이 발음하는 대로 헤이를 A라고 하면 A로 해서 다 연결해서 발음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다 연결해 나갈 거예요. 네, 에이유 couldn't 했죠? 됐죠? 에이유 couldn't. 근데 들었다 놔야 돼요. couldn't. You couldn't. 그 다음에 help 나왔죠. help를 have이라고 그랬어요. You couldn't have. You couldn't have. 됐죠? help 다음에 me가 나왔죠. 네, help me 이럴 것 같지만 그렇게 발음 못합니다. 원어민들은. 네, help의 P 무성음이에요. 무성음 다음에 me가 나오면 비음이 그냥 일반 순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happy 또는 happy 또는 happy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선 B라고 소리가 났어요. help의 P 때문에 그렇습니다. happy. 근데 똑같이 happy 이래야 돼요. 저기서도 그랬죠. hit에서 T가 무성음이다 보니까 hippy. 야 앞에서 보았죠. hippy. 네 여기서도 happy. 노래에서도 그렇잖아요.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이라는 노래가 있죠. Help me make it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리듬을 천천히 하면 Help me make it 이러지만 노래를 약간만 템포를 빠르게 하면 Help me make it 이러죠.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예, 여기서도 help이라고 빨리 발음할 때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you couldn't have be, you couldn't have be가 되겠죠. 그 다음에 with가 나왔죠. with가 나오면 be with가 빨리 happy with 할 거 happy with에서 빨리 하다 보니까 build가 됐어요. build, you couldn't have build.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은이 나왔어요. an을 한국에서는 on이나 n이라고 발음합니다. 언제나 같을 줄 알지만 야금일 때는 으라고 제일 많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에서 그러면 you couldn't have built, you couldn't have built. 네, 은까지 붙였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우리가 듣기 연습, 듣기 평가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단어들, 쉬운 단어들, 대명사라든가 관사라든가 전치사라든가 이런 걸 무시했어요. hey, you라든가 me라든가 with라든가 any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다 보니까 한 가지 소리로 날 줄 알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명동형부의 시작 포인트, 전달 포인트에 들어가서 빠르게 발음이 됩니다. 힘을 빼고. 그래서 you couldn't have built, you couldn't have built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는 단어, 쉬운 단어가 듣기에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듣기가 안 됐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incredibly나 important나 decision 같은 단어들은 잘 들려요. 잘 들리지만 잘 들려도 원어민처럼 말하려면 여기서 접두어 전미어를 알아야 됩니다. 접두어 전미어, 어근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은 게 각각 알파벳 비밀에 따라서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달랑 각각 하나의 의미, 아주 간단한 의미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게 모든 단어와 결합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접두어 전미어 어근들을 알게 되면
모든 단어에서 뜻이 같기 때문에 어휘력이 일파만파됩니다. 네, 붙는 대로 단어 새로운 단어가 되니까요. 어디 붙으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대충 인크레더블리 믿을 수 없도록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어근은 크레드고 점두어는 인이었고 어블리는 전미어였다. 그 다음에 important 중요한 외우면 뭐합니까? 소리가 달라지는데 네, 어근은 포트고 접두어는 임이고 on트는 전미어였어요. decision도 sees가 어근이었고 D라든가 전 같은 경우는 접두어 전미어였죠. 제가 여기 하늘색과 붉은색으로 분리해서 표시해 놨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네, 접두어나 전미어들은 시작 포인트, 전달 포인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합쳐져서 빠르게 발음이 돼서 한 단어 incredibly를 크레드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incredibly의 in이 접두어기 때문에 네, 은과 합해집니다. 그래서 부정관사 은과 같이 발음이 되죠. 인 이렇게 떨어져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은인 쭉 붙어서 발음되겠죠. You couldn't have built an 네, 인까지 했어요. You couldn't have built an You couldn't have built an 다음에 인이 붙습니다. You couldn't have built an 네, 그 다음에 credibly 이렇게 나옵니다. You couldn't have built an incredibly 네, 아시겠죠? 접두어 전미어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important와 decision에 im과 ont도 important 네, important. 여기서 T 발음을 안 했죠. 그 이유는 기본 조음점 설명 때 해드리도록 하고 important decision. 네, 이거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decision. 의문문인데 뒤에 또 부가의문문 could you가 붙었죠. could you? 그런데 you 다음에 아가 있어요. 그래서 could야. 유와 아가 합해져서 야가 된 거죠. 구두야. decision 구두야. 네, 의문문이 두 개가 합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접두어, 전미어 이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하면 hi 한 다음에 You couldn't have built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구두야. 이렇게 소리가 났던 겁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보면서 소리를 위로 이렇게 들어줄 때 제스처를 어떻게 주나 한번 살펴볼 거예요. U부터 couldn't까지는 손을 들어줬어요. You couldn't have 하면서 have 할 때 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명동형 부부가 아닌 미와 with, in까지는 손을 내려주며 build in 해요. 그 다음에 cred까지는 손을 한번 툭 제스처 포인트에서 툭 쳤다가 들어줍니다. 예, credibly 할 때 또 제스처 포인트에서 내려가죠. 그 다음에 credibly까지는 내려가죠. 제스처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import 때 한번 손을 툭 쳐주고 손을 접고 이제 발로 주죠. 몸을 움직이면서 important decision 구두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 명동형부에 들어가는 것들을 들어줬더라. 예, couldn't have, with, incredibly, important. 그 다음에 decision, 구두야. 이렇게 들어주는 거를 알아야 돼. 소리를 들어주죠. 이 곡선 그래프를 보세요. 자, 소리를 들어주게 생겼죠.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본능이 저절로 되게 만들어 드립니다. 연습은 물론 어느 정도 해야겠죠. 모든 단어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의 소리를
늦게 하는 거를 듣고 따라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느리게라도 소리를 들어줄 수 있으면 빨리 해도 소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 소리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냐면요. 원어민들은 소리를 들었다 놓는 것, 체스트 보이스 곡선처럼 이유 이렇게 들었다 놓는 것이 아닌 것은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합 소리처럼 잡음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 발음 현상을 다 안다 쳐도 여기 적어놓은 한글을 보고 읽듯이 You could have built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문장을 외우나 마나요. 어렵게 다 외우고 단어 뜻 다 알아봤자 못 알아들어요. 또는 폭력의 소리로 You could have built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야 못 알아들어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들었다 놓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소리를 들었다 놓지 않으면 그걸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문장을 열심히 외우면 뭐합니까? 회화를 아무리 많이 외우면 뭘 합니까? 못 알아들어요. You could have built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야? 못 알아듣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현지 명문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짧은 말 외에는 아예 불통이었던 것입니다. UC 버클리 같은 간판만 있을 뿐이지 짧은 말들 빼고 빠르고 길게 이어지는 실제 원어민의 진짜 회화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소리를 들어주는 것을 느리게라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You couldn't have built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야? 네, 다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발음은 발음하기 전에 들어 마셨다가 어느 정도 들어 마셨다가 쭉 이어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여기서 원래는 이 소리를 듣는 대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성과 본능이라는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네, 이 강의 뒤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성과 본능이란 강의, 그리고 조음점들의 강의, 조음점 강의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강의를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음점들 강의와 이성과 본능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면 아무리 빠른 말도 듣는 족족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건 그 강의 후로 미루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빠른 말들은 회화예요. 회화가 제일 빠르고 깁니다. 짧게 말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 빠른 회화들을 노팅힐로 배우게 되면 뉴스, CNN이나 BBC 같은 뉴스 프로그램은 그냥 막 저절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화보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거나 혼자 하는데 정 안 되거나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실시간 비대면 1:1 화상 강의로 아주 쉽게 입모양부터 제스처까지 아주 쉽게 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관계없어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이나 또는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현지인과 동일한 발음으로 동일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은 발음은 1달에서 6개월 걸립니다. 듣는 족족 모국어처럼 이해하고 모국어처럼 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약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들 주세요. 저는 딱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그냥 시청하는 것과 1:1로 이렇게 지도받는 거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도 매우 빠르게 배울 수 있으니 용기 내셔서 연락들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배우의 목소리와 체스트 보이스 곡선을 맞춰서 들어보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n't help m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